아,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오셔분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약 100여 통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한 개의 사연 소개하는데 1분 치면 100분 동안 사연 소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딱 10개만 이번 시간에 소개하고 나머지는 제 고정 댓글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공포의 시간 체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이번 팬텀에선 2층에서 관극하는데 앞자리 남학생이 공연 시작 전에 의자에 등을 붙이지 않고 계속 몸을 흔들고 앞으로 숙이기에 얘기했어요. 등을 의자에 붙여야 뒷사람에게 방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버젓이 뛰어앉기 좌석이라고 붙어있는 옆으로 옮기더군요. 참고로 앞에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 내 왼쪽 옆으로 한 자리 뛰어서 초딩 남아와 그 아이 엄마 모두 일행이었습니다. 슬슬 약간 좀 불길한 그 느낌이 이제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연 내내 앞자리 남학생은 몸을 가만두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오글이 없었다면 아마도 전 미쳤을 거예요. 아무리 2층이지만 샤롯돼서 온전히 3시간을 오글로 관람해본 건 처음입니다. 3시간 동안 오페라 글라스를 들고, 와, 이건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오페라 글라스가 가볍다고는 해도 3시간 내내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정말 빡세거든요. 다음날 제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요. 옆에 앉은 아이와 엄마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얘는 재미없다 징징대고 인터미션에 그 보호자의 여자분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핸드폰 나눠주면 이따 공연 끝나고 커튼콜을 찍어도 돼. 다행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안 찍으니 눈치는 있었나 봅니다. 심지어 그 보호자 여자분 본인 지휘도 하시더군요. 와, 웬만해서 뒷열이나 2층 3층 안 가긴 하지만 이 정도 강크 당해보긴 처음이라서 잊혀지지 않네요. 와, 이거 진짜 빡셌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어린 학생들 데리고 가신 보호자분들은 본인이 진짜 이렇게 철저한 교육을 하고 데려가시는 게 좋죠. 두 번째 사연. 소셜가로 간 R석 좌석이었는데요. 앞에 커플이 앉았어요. 제 왼쪽 옆자리는 쭉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막았겠는지 앞쪽 커플이 자리를 잘못 앉아서 1막 시작 직후 파리의 멜로디 때 어셔가 제 옆쪽으로 와서 커플과 한참 이야기한 후 자리를 옮겼고, 원래 자리가 더 뒷자리였는지 안 가려고 해서 이렇게 가로를 쳤는데, 그러니까 어셔가 내 옆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내 앞에 있는 커플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자리를 옮겼다는 거네요. 되게 신경 거슬리죠. 지연 입장한 커플은 남성분은 이미 관극한 경험이 있으셨고 여자분은 없어서 남성분께서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설마 이거 내내 설명해 줬다는 건가? 인터미션 때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에 소개한 거 보면 그렇게 얘기도 하며 서로 기대서 보시다가 남자분이 조셨는데 여자분이 머리가 무거웠는지 본인 머리에 기대있던 남자분 머리를 멀리 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오뚜기 인형 마냥 머리를 흔들 하시다가 다시 여자분께 쭉 이렇게 기대니까 여자분이 다시 머리를 미셔서 다시 흔들 이게 반복되다가 남자분은 결국 수그리고 이렇게 주무셨고, 인터 때 직접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창피하다고 2막 내내 커플이 싸웠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그래서 여자분이 2막 중간에 나갔고 남자분은 앉아 계시다가 여자분 전화를 받고, 또 그 와중에 또 전화를 또 받네요. 전화를 받으시면서 나갔어요. 물론 전화벨도 우렁차게 울렸어요. 이날 팬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광크 없는 세상 정말 간절히 바란다. 이날 이분은 팬텀 말고 다른 극을 직접 앞에서 보셨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연. 캐치 내한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일입니다. 1막을 잘 끝내고 2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뒷자리에 앉으신 어떤 어머님께서 전화통화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뭔가 불안했지만
대화 내용이 좀 웃겼던 게, 근데 이거 다 영어로 하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2막이 시작되려고 불이 꺼지는데 전 전화를 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막 초반, 한국어 메모리 초반 도입까지 전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와, 그래도 곧 끊으셔서 다행이었는데, 와, 그래도 이분은 되게 그 착하신 게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또 그런데 중간중간 자꾸만 뭐 이런 부스럭부스럭 소리까지 들리고, 다른 건 그래도 이해하려고 해도 불이 꺼지고 배우님들께서 딱 등장하시는데 계속 또 전화 통화를 하시던 그때는 정말 화가 올라왔습니다. 전화 통화 계속 하는 거 플러스 그리고 비닐 부스럭부스럭, 와, 이것도 정말 환장하죠. 네 번째 사연. 연극 안녕 여름을 관극했을 때 겪었던 일이었어요. 광크를 당했던 날에 지연 관객이 있었어요. 지연 관객이 입장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게 몰입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저도 지연 관객이 수구리하고 툭툭툭 들어올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시선이 집중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하지만 입장 이후의 행동으로 인해 저는 관극 도중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지연 관객 중 한 분이 갑자기 어셔분께 왜 본인이 예매한 자리에 안 앉혀주냐며 뭐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셔분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입에다가 휘 표시를 하셨습니다. 읽다가 제가 그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객분께서 어이없다듯이 웃으시면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세상 이런 광크가, 와, 이런 광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또 배우분들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배우 그 눈치를 보아요. 스트레스 받죠. 관극 이색 처음 겪어보는 최악의 광크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따라 가방을 떨어뜨린 소리, 스테인리스 텀블러 떨어뜨린 소리 등등 자잘한 광크들이 계속됐는데 그 지연 관객분이 쐐기를 박으셨던 겁니다. 특히 관극이 끝나고 나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관객분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집중도 안 됐다는데 저는 님 때문에 몰입이 확 깨졌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광크대에 남겨봐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연은 굉장히 길어요. 거의 소설을 한 권급입니다. 저와 제 친구는 학기 중에 못 본 위키드를 보기 위해 종강을 하자마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숙소도 잡고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드림시어터로 갔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MD도 사고 거기까지 매우 좋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설레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입장을 시작하자마자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고 주변 관객들이 부디 광크러가 아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공연이 시작하기 10분 전 한 아버지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보이는 어린 아들이 저희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분께서 덩치가 좀 있으셨던 편이라 시야를 좀 가리긴 했지만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공연 전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잡담을 할 때마다 좌석 사이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지만 그래 이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작 직전 한 어머니와 남자아이보다 한두 살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가 들어와 나란히 앉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광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설령 광크를 저질러도 어린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분 되게 좀 짠한 게 정말 설렘 마음을 갖고 그 부산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극장으로 딱 가면서 설마 아니겠지 계속 이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아무튼 그 순간 공연은 시작했고 저희는 무대 위에 등장한 정선아 글린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공연에 빠져들려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잡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엔 남자아이가 자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속으로 본능적인 불안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연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느껴져요. 나는 반드시 이 공연에 집중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곧 딜라몬드 교수님의 수업이 시작되었고 동물들이 말을 잃어 간다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아이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했고 아버지는 다시 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공연장 많이 안 가보시는 분들이나 처음 가보시는 분들 제 채널에 많이 계실 텐데 귓속말 하면 잘 안 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귓속말에도 굉장히 놀랍게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어셔분들이 귓속말도 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나와 보겠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는 중간에 아들을 건너 아들 옆에 앉은 어머니께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귓속말을 한 게 아니라 아들을 건너 옆에 있는 어머니께 귓속말을 했다는 거네요. 그 순간 저희의 모든 집중이 깨졌습니다. 두 분은 꽤 오래 귓속말을 하셨고 급기야 딸아이는 두 자리를 건너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와, 시야방에 장난이 아니었겠는데요. 옆에서 조금만 뭐가 툭툭툭 막 이러면 집중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야, 이후 어머니는 딸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더니 중간 퇴장하셨습니다. 거의 가족 오락관에 버금가는 귓속말 게임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잠시 잠잠해졌고 두 사람이 나간 덕에 아버지 분으로 인해 꽉 막혀있던 시야에 숨통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계속 몸을 움직이셔서 왼쪽 오른쪽으로 고개를 휘셨고 그럴 때마다 머리를 긁으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손목에 애플워치가 전원이 켜진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연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스마트워치 광크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몸을 움직이면서 팔을 들어 올리실 때마다 애플워치의 불빛이 저희 안구를 강타했습니다. 또한 남자아이는 박수를 칠 때 머리 위로 손을 번쩍 들어 이렇게 올렸고 넘버 중간에 환호를 하기도 하여 저희의 집중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광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자리 4명의 그 가족 오락관, 그 스마트워치 광크, 그 귓속말 광크, 그리고 자리 이동 광크, 그리고 남자아이 앞에 박수 칠 때 머리 위로 손에 들어서 시야 광크, 그리고 넘버 중간 환호 광크. 덕분에 1막에서 염소 교수님 씬 피에로의 댄싱 스루 나이트 씬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파퓰러와 디파인 그래비티는 잘 보았지만 저희의 마음속에는 언제 또 다시 앞분들이 시야방해 및 집중방해를 하실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남아있어 그게 100%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정말 그나마 다행히도 파퓰러 디파인 그래비티는 다행히 보셨답니다. 결국 인터미션 때 어셔분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당사자분들께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렸기에 이 막에선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뒤 저희는 허탈함, 허무함,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 그것도 새내기 신분으로 없는 돈을 탈탈 털어 15만원이란 티켓값과 비행기값, 숙소값을 내고 부산까지 위키드를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진짜 부산까지 위키드를 보러 이거는 그 대학생이 아니라더라도 그 돈을 버는 직장인들도 이 정도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무튼 부산까지 위키드를 보러 왔기에 그 화는 머리 끝까지 불타올랐습니다. 밤을 새워 이 허무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날에도 약간의 심리적 고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안타까웠던 건 어린아이들의 관객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바로 잡아주긴커녕 더 민폐를 끼치는 부모님들의 태도였습니다. 공연 관람 문화를 잘 모르더라도 주변 관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를 관가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이 좀 이 극장 예의에 대해 좀 잘 알려줘야겠죠. 아무튼 비행기까지 타고 가셨는데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6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1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5개 소개했는데 10분이 지났어요. 100개의 사연 소개했으면 정말 한 편의 영화 찍을 뻔했습니다. 근데 소개 못해드린 사연도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 진짜 많거든요. 이건 진짜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연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거는 고정 댓글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6번째 사연.
위키드 보러 갔는데 앞좌석에서 고개를 까닥까닥 흔드는 걸 보고 뭐지 싶었는데 넘버 처음 나올 때부터 저는 절망하고 말았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런 거 은근히 되게 많죠. 작게 부르셨겠지만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 목소리도 잘 못 듣고 고개 까닥까닥 때문에 공연도 제대로 못 봤어요. 점점점. 인터미션 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샤분께 말하려고 하니까 통화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박적인 거 나오네요. 근데 자기가 배우님, 그렇지, 옥주현 가로닫고 이랑 듀엣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하면서 나 옥주현이랑 듀엣 했어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어이가 승천해서 어셔분께 한 3번은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괜찮아졌다가 마지막 포구 때 감정 올라오는데 그때도 약간 부르시더라고요. 자처디였는데 정말. 그리고 4열이어서 더 좋았는데 정말 그날 기분 다 망쳤죠. 이건 짧고 아주 강한 그런 광크였습니다. 정말 제가 그 통화를 들었으면 저도 나 옥주현이랑 그 듀엣 했어 이 통화 들었잖아요. 저도 정말 어이가 승천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사연. 때는 위키드 서울 공연. 좌석이었으면 3층이라도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겨우 3층 자리를 잡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렸어.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글린다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뒷자리 커플들이 턱스크를 쓰고 삿대질을 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오. 벌써 지금 그 불안한 기분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일단 처음은 잘 참았다 하지만 참을수록 도를 넘는 시끄러움에 다른 관객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양옆 사람과 오지게 째려 보았어. 그랬더니 눈치를 보더니 드디어 아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 양옆은 몰라도 뒤나 앞에 광크가 있으면 그 같은 자리 열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뒤나 앞에 광크가 발생하면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처리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수구리 하면서 막 조용히 하세요 막 이래야 하잖아요. 아무튼 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턱스크라 그저 그런 기분으로. 턱스크 자체가 광크예요. 그전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관람하던 중에 갑자기 뒤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 의자와 오른쪽 사람의 의자가 함께 흔들렸어. 난 3D 영화를 보러 온 줄을 알았소이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서 주의를 주려는데 이런 또 그 진상 커플이 아닌가. 폰을 떨어뜨렸는지 달그락달그락 퍽퍽거리는 소리와 주변 사람들은 순식간에 똥 밟은 얼굴이 되는 것을 목격하였어. 그러자 그 남자가 세상 다 떠나갈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내 오른손 주먹이 곧 죽방이 날아갈 듯이 울고 있었소이다. 하지만 왼손이 겨우 달랬는데 험난했던 1막 9, 2막 공연이 시작되는데 뒤에 커플이 너무 조용한 것이오. 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나는 한시름 놓았어. 하지만 이 막은 내 오른쪽 앉은 여자가 온갖 넘버란 넘버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 개빡친 나는 눈치를 줬는데도 모처 알아들으시길래 말하려다 주변 사람 피해줄까봐 그 사람 노래만 들었어. 결국 한이 맺힌 나는 서울 공연을 또 예매해서 보고 부산까지 떠나서 미끼를 관람하고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겪은 나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집에 돌아갔어. 썩을 것들. 님들이 하는 모든 것들 다 망했으면 좋겠구려. 그래. 눈물 나오네요.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평생 광크 없는 길 겪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 사연. 8번째 사연도 굉장히 깁니다. 지금 한이 지금 사무쳤어요. 한 줄에 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왼쪽 구역 좌석에 앉았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벽에서부터 2명 앉고 중간에 한 칸 띄고 3명이 앉는 방식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벽에서 한 좌석 떨어진 칸에 앉았고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오른쪽엔 한 칸 띄고 3명이 앉는 자리에는 아주머니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사실 관극대에 핸드폰 보는 중년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3명이 같이 오셨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뮤지컬이 시작되고 1막 중후반부에 다다랐을 때 한 분이 핸드폰을 켜서 보시더라고요. 분명 시작 전에 핸드폰을 꺼달라는 안내가 나왔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정말 굉장히 흔합니다. 핸드폰 보시는 분들. 저는 이미 그 신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이 핸드폰 광크는. 근데 그 핸드폰을 몸으로 가려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제적으로 이렇게 틀어서 화면을 틀어서 보시더라고요. 이거 좀 신박한데요? 아마 제가 앉은 방향이 벽 쪽이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 뮤지컬 장면이 조명을 적게 쓰여지는 장면이어서 더 빛이 느껴졌고 눈이 부실 정도여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핸드폰에서 그 최소 그 조명을 핸드폰 켜도 무대에서는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명들이. 아무튼 없어져야 할 그죠. 제가 그쪽을 흘끔 거렸는데 아랑곳 않고 화면 확인하시더니 가방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이겠지 하고 인터미션 때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이라 괜히 말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쳐다보긴 했는데 별로 타격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막 때 또 핸드폰을 켜서 제가 앉은 쪽으로 화면을 돌려서 보시더라고요. 이번엔 바로 넣는 것도 아니고 아예 채팅을 채팅을 하셨다는 거네요. 솔직히 화났는데 뮤지컬이 재밌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이젠 그분이 아니라 그 옆에 앉은 분도 폰을 꺼내 확인하시더라고요. 와, 끼리끼리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뮤지컬은 너무 재밌었는데 옆에 앉았던 분들은 최악이었어요. 바로 옆에서 당한 광크는 이 정도였는데 그날이 유독 좀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지 무대를 찍는 사람은 물론이고 커튼콜 촬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커튼콜 데이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커튼콜을 대놓고 찍는 사람은 처음 봐서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날 좀 화딱지가 났지만 뮤지컬이 너무 제 취향이었고 내용이랑 너무 좋았고 배우분들도 너무 좋아서 그나마 화가 풀렸어요. 이거는 그 극장이 어느 극장인가요? 보통 커튼콜 대놓고 찍으면 제재를 안 했나 보네요. 그리고 한 번이 더 있었는데 제 앞 줄에 계신 분들이 커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라 자리를 띄워서 앉는데 커플 자리가 거리두기 좌석이었습니다. 근데 커플이 같이 앉아 뮤지컬을 보고 싶었는지 여성분이 공연 전에 거리두기 좌석으로 옮겨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안내를 해주시던 직원분들께서 제 자리에 착석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분은 한 칸 띄어진 원래 본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때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공연이 시작되고 아니나 다를까 공연 중에 또 거리두기 좌석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그러자 안내하는 분이 다시 오셔서 다시 본인 자리에 착석해달라고 하셨고 여성분은 다시 본인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근데 또 거리두기 좌석에 가서 앉으셨고 이거 진짜 눈물 나는 게 오셔분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이분 진짜 스트레스 받았겠는데요. 안 그래도 앞 자리라고 해도 오셔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그 시야방에 거리잖아요. 오셔분은 문제고 또 이 사연 접수하신 분들도 문제고. 아무튼 안내하시는 분이 자리에 착석해달라고 하니까 본인 자리로 돌아가시더군요. 이제는 안 움직이겠지 했는데 안 움직이겠죠 이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안 움직이니까 의자 위에 손을 올려서 남자친구분이랑 손을 잡고 보더라고요. 뭐 손은 크게 방해가 안 돼서 그리 화가 나진 않았는데 거리두기 좌석에 앉고 안내해 주시던 분이 옮겨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무대가 가려지고 못 본 장면들이 잠깐 있어서 그 부분은 화가 났어요. 아니 그렇게 같이 앉고 싶으면 붙어있는 좌석으로 하면 되지 도대체 왜? 전 뒷자리였는데 자리 널널했습니다. 제 추측인데 앞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학생이라 뮤지컬을 많이 보러 다녀보진 못해서 용돈 모으고 모아서 겨우 5번, 6번 정도 봤는데 심각한 광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광크였습니다. 눈물.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9번째. 샤롯데의 카제 팬텀 페어막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카이 이지혜 배우님 페어죠.
저 페어 굉장히 기다린 페어였는데요. 저 페어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2층 2열 VIP 앉아 있었고요. 근데 옆에 어린이 관객이 앉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보던 악명 높은 재민이 광크를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선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등받이 기대지 않고 상체를 계속 숙이고 관극을 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수구를 해도 내 시야에 들어오죠. 이어서 나가면. 근데 그러고만 있진 않죠. 계속 몸 흔들고 다른 곳 쳐다보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장면이 있으면 뒤돌아보면서 뒤돌아봤다고요? 오, 이게 신박한 광고인데? 뒤돌아보면서 크크 난 별로?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듯한 표정을 하는데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 두 개에서 제 관극은 망했지만 추가적으로 큰 막대기 끝에 별 모양 인형이 달린 요술봉 같은 걸 공연 내내 흔들고 있는데 진짜 미쳐버립니다. 핑크색입니다. 계속 흔들린다. 미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손 들고 풀스윙으로 흔들면 그러긴 하지. 그 엄지검지 사이에 막대기 끼우고 손가락 힘으로 빠르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진짜 기절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인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스마트워치 나오네요. 스마트워치로 눈뽕까지 당했거든요. 수그리, 흔들흔들, 뒤돌아보기, 그리고 요술봉 흔들흔들, 거기다가 스마트워치 눈뽕. 이 재민이 관객은 스마트워치를 안 끄고 공연 도중에 계속 확인을 하더군요. 불빛을 계속 보고 있자니 그때 전 그만 정신을 잃고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놀라운 건 1막 끝나고 직원분께 말씀드렸고 직접 직원분이 와서 경고하셨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VIP 15만원짜리 자리를 이렇게 날려본 건 참 원통할 따름이고 그 어린애한테 VIP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전 그날 이후로 어린이를 보면 PTSD가 옵니다. 제 광크를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0번째 사연. 팬텀 막공 봤을 때였는데 엄마랑 딸이 같이 보러 왔음. 조용히 있다가 1막 후반부쯤에 딸이랑 엄마랑 엄청 속닥속닥 대화를 하더니 말로는 속닥속닥이었지 그냥 거의 대화였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속닥속닥이어도 귀 다 들립니다. 딸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러는 눈치였음. 딸이 좀 어렵나 보네요. 그렇게 한 몇 초도 아니고 5분 넘게 갈지 말지 둘이서 상의하고, 아니 화장실 갈지 말지 무슨 5분간 둘이 상의를. 밑에 앉은 그 관객분들도 쳐다보시고 나름 집중하려고 계속 마음 잡았는데 잡아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일어서서 하필이면 또 제 앞으로 다 가리면서 지나가고 공연 중간에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셨는지 어머니는 자꾸 딸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제 쪽을 자꾸 보시고 이거 신경 엄청 거슬리죠. 이거 보면서 진짜 빡쳐서 살인 충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화가 났어요. 다행히 제일 좋아하는 넘버 때는 안 그랬지만 그 어디에 때 그랬다?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일은 제가 스트레스 다 받네요. 마지막 11번째. 올해 초에 몬테크리스토를 보러 갔습니다. R석에서 VIP석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앉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거의 2년 만에 뮤지컬을 보는 거라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 옆자리에 재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를 보이는 남자애가 앉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이랑 누나랑 가족 4명이서 보러 온 모양이더군요. 초딩 본 순간 흠칫했는데 이건 재민이 형보다 요즘 애들은 얌전하니까 괜찮다. 이거 그 앞에 분이랑 약간 비슷한데? 스스로 자기를 난 안전하다 그렇게 위로하는 마음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공연 전에 얌전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재민 혐오는 편견이 맞았구나 하고 공연 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고 재민이 안목은 시작되었죠. 공연 시작하고 넘버가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페트병 물병을 위로 던졌다 잡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에? 맞아요 이거? 페트병을
이 위로 던졌다 잡았다 했다고요? 오, 던질 때 조명이 반짝 떨어질 때 잡을 때 그 페트병 뿌두둑 소리와 물의 찰싹 소리의 콜라보레이션이 마치 파도 소리를 직접 내주는 건가? 뭘까? 참신도 아직 여러 광크를 봤지만 이런 광크를 생각해낼지 정말 몰랐는데 열심히 혼자 페트병으로 캐치볼 놀이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옆에 부모는 안 말리는 미친.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왜 그 옆에 계시는 부모님 말리셔야죠. 아, 암튼 그때 몇 번 하다가 떨어뜨리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중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다리에 뭔가 갑자기 닿아서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옆자리는 거리두기 좌석이었기 때문에 제 다리를 찰 수가 없거든요. 놀라서 그 잼민이를 봤더니 다리를 최대한 뻗어서 옆자리에 있는 제 자리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돌려서 다리를 쭉 뻗었다는 거네요. 저는 개인 사정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뮤지컬을 보는 것이었고 좀 무리해서 VIP 좌석으로 너무나도 기대하며 갔는데 잼민이가 이러니까 정말 화가 났죠. 에드먼드랑 메르세데스가 서로 그리워하며 나 언제나를 부르는데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공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중이고 뭐고 지금 너무 빡치니까 둘이 사랑 타령하는 것도 짜증나더라고요. 아, 진짜 눈물 나온 사연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인터미션 때 부모가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뭐 얌전히 있었다고 기특해 하는 겁니다. 에? 얌전히 있었다고 기특해 했다고요? 아, 네. 와우, 역시 K잼민 이막도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아. 이어나가겠습니다. 2막부터는 크게 광까질 수는 없었지만 꾸준히 부모한테 말 걸고 앞좌석 발로 차고 심지어 중간에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 계속 부모한테 물어보는데 그냥 애들 이해 못할 거 비싸게 돈 버리지 말고 안 데려왔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정말 보고 나와서 그보다 그 친구 때문에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여운이고 뭐고 후기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앞으로 잼민이 혐오는 못 고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100여 개의 사연 접수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0개로 뽑았는데 이와 비슷한 사연이 20개가 더 남았어요. 근데 다 그 사연 소개하면 제가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고정 댓글 참고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